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화과 종류의 수채화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너무 어렵지 않게 몇 송이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스케치부터 조금 해보겠습니다. 스케치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꽃은 둥글게 너무 진하지 않게 스케치 해주세요. 이 계란꽃 모양 아시죠? 그 비슷한 느낌으로 정면은 그렇고 측면은 살짝 타원 하겠습니다. 겹쳐도 상관없어요. 겹칠 때는 이렇게 한쪽은 안 그리셔도 됩니다. 이쪽 방향은 오른쪽 위에 방향을 보도록, 위에는 위에를 보도록, 왼쪽은 왼쪽 위에를 보도록. 정면은 꼭 꽃이 정면에 있다고 정면을 바라보진 않거든요. 그래도 대부분 가운데 정면은 앞쪽을 바라보고 측면은 살짝 옆쪽을 바라보고. 송이는 안 그리셔도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안 해도 타원형이겠죠. 요거는 반만 핀 모양. 이렇게 가선으로 아주 흐리게 스케치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정확한 윤곽을 그리실 건데요. 자연물을 그리실 때는 너무 똑같이 안 그려주는 게 포인트예요. 어떤 꽃잎은 조금 떨어져 있고 누구는 붙어 있고. 살짝 위를 보고 있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오목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직 덜 핀 꽃이겠죠? 얘는 활짝 폈어요. 겹쳐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얘도 살짝 오목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겹쳐 있는 것도 그리고요. 오른쪽은 오른쪽 방향, 왼쪽은 왼쪽 방향을 보고 그릴게요. 우리 흔히들 꽃다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쪽 방향으로 몰아주지 않고 어느 쪽에서나 다 봐도 예쁘게 화병에 꽂힌 국화과 종류입니다. 이 친구는 옆모습이에요. 이렇게 뒤집어진 친구도 있고, 우선 스케치는 이 정도로 했고요. 국화과 친구들은 잎이 손바닥처럼 널찍하면서 꼬불꼬불한 친구가 있고, 이 친구는
살짝 이렇게 뾰족뾰족한 친구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줄기가 나오겠죠? 이 동영상을 끄고 난 후에도 저는 조금 작품 전개를 할 예정이라 이 아래에는 이파리를 넣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원으로 가선을 준 거는 조금 지워주세요. 살짝만 지나가도 지워지죠. 힘을 빼고 가선을 그렸기 때문에 잘 지워집니다. 이 도화지는 RCG 황목 패드예요. 사이즈는 26 곱하기 18cm, 손바닥보다 손바닥 2개 정도 되는 사이즈고, 휴대하기 편하고 연습하기 편한 사이즈예요. 작품성은 많이는 없겠죠. RCG 패드는 판넬 종이보다는 제 생각에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80에서 90% 정도의 종이 질감이라고 느껴져요, 저는. 그리고 얘는 배접을 안 했기 때문에 물로 습식으로 그릴 때 물을 먼저 발라주잖아요. 그때 종이가 울 수가 있어요. 울퉁불퉁. 색깔 칠해볼게요. 먼저 물칠을 해줍니다. 처음이니까 2번 듬뿍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라벤더로 흐린 베이스를 깔아줄 겁니다. 백붓을 이용하세요. 여기는 이파리지만 이파리 초록 그대로로 칠하진 않을 거예요. 이 안에서도 그 보라색이 비치기도 하고 색소가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살짝 보랏기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일러스트하고 정통 수채하고 다른 점은 꽃잎 하나하나 채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벤더하고 색을 조금 강한 퍼플을 조금 섞을게요. 바이올렛 계열 좀 섞어서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가 볼게요. 이 백붓의 좋은 점은 그림이 부드럽게 표현이 된다는 건데요. 또 우리 기초를 막 끝내신 분들은 색깔이 옆으로 타고 들어가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염려하실 수도 있지만, 회화는 색이 넘나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개의치 말고 채색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붓을 저는 헤랜드 붓을 사용하고 있는데 9230 납작붓을, 수차 납작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으로 갈수록 물의 양을 적게 조절해 주세요.
여기 가운데 암수 수술 있는 부분 밑에 그림자가 조금 있을 것이고, 납작붓으로 음영을 조금 주실게요. 옆으로 세워서 하면 얇은 표현이 가능하세요. 자연물은 말 그대로 자연물이잖아요. 자연스럽게 생겼죠. 그래서 다 똑같은 모양을 하나도 없어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뭐 쌍둥이 친구들은 닮을 수도 있지만 개개인의 특징이 있어요. 이파리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살려주시면서 지금 습식이라 잘 번지고 있죠? 지금 붓은 납작붓 4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채색을 한다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지우는 방법도 있거든요. 여기 조금 내가 모르고 안쪽까지 채색을 했다. 그럼 지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이질은 우리 도화지처럼 나오는 2절 황목이랑은 확연히 조금 다름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연장 탓은 하면 안 되겠죠. 요것도 많이 사용해 보시면 종이를 쉽게 다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두운 부분 네, 또 꽃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닦아 볼게요. 닦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을 해드렸죠. 붓을 깨끗하게 닦아서 물 떨어지지 않게 위에서 아래로 그다음에 뾰족하게 만든 다음에 이거는 100% 안 말랐을 때 가능하고요. 8, 90% 말랐을 때 잘 닦여지죠. 더 진한 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이올렛, 라벤더, 그 다음에 블루까지 섞으면 완전 진해지거든요. 오, 색깔이 물이 벌써 말랐어요. 걸레에다 한번 물기를 빨아 들인 다음에 또 요즘 환경이 히터를 또 자주 켜니까 또 빨리 마를 수도 있는데요. 그냥 투명한 물을 이렇게 거의 말랐을 때
조금 젖었을 때 하면 붓자국이 확연히 나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말랐을 때 강한 조금 더 진한 부분을 채색을 해볼게요. 여기도 안에 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채화도 어두운 부분은 조금 저는 겹치면서 깊이감을 주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림 그리시는 분들마다 다 다르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그림이 조금 덩어리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가볍고 맑고 투명하게 보다는 저는 깊이감이 있는 조금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시는 분들마다 다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죠. 앞쪽을 밝게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는 뒤를 어둡게 하면 저절로 앞이 나오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우리는 어두움을 앞을 더 자세히 많이 해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어둡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자세하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새 필로 바꾸셔도 됩니다. 새 필 나왔습니다. 확실히 표현이 용이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눈이 많이 오네요. 길 미끄러운데 조심해서 다니시고 감기도 조심하세요. 그러면 내일 이어서 찍겠습니다. 안녕.